오늘부로 유튜버로 완전 정식으로 등극하시고. 장사 잘 됐어요. 잘했죠. 훌륭해요.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23,660명 정도를. 아침에 나올 때 3,000명이었는데 3,000명. 아침에 부끄럽게 3,000명이었는데 한 달 동안 3,000명이었는데 한 달 동안 하루 만에 2만 명. 하루 만에 2만 명. 진짜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분인 줄 알았지만 저 정도인 줄 몰랐어. 우리 의원실이 진짜 깨작깨작 진짜 카톡 보내갖고 사람들한테 좀 구독 좀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한 지 한 달 동안 3,0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좌진도 하고 보좌진 가족도 하고 막 좀 걔도 올랐는데 아직도 용진 TV예요? 아침에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박용진이나 겨우 이제 알아듣는데 용진 TV라고 아냐. 그래서 바꾸려고 그랬더니 이게 장사가 되잖아 지금 용진 TV가. 요거 끝물이 좀 끝날 때쯤. 그래서 박용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네, 그럼 바꾸세요 빨리. 네네. 오늘 알겠습니다. 오신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박용진 TV가 지금 구독자 몇 명이냐 이거 물어보려는 게 하나 하고 아침에 하고 지금 저녁에 나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 12시간 만에 그럼 2만 명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놀라운 속도입니다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네. 돈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어리 열개할게요. 안 되면 스티커라도 따라 사요. 이 박용진 3법을 맡고 있는 범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범인이 누구냐? 자유한국당이 온몸으로 지금 맡고 있죠. 그 멘탈을 좀 이해시켜 주세요. 사실 이 3법이 통과돼야 된다. 투명한 회계가 필요하고 잘못 썼을 때 처벌이 필요하고 이거 국민 여론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 아무리 그 유치원 단체들의 그 힘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론이 훨씬 더 이쪽인데 굳이 거기다 갖다 붙은 이유가 뭘까? 나는 그 멘탈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이유에서 거기 갖다 붙었을까? 저도 그냥 추측이에요.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네. 추측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방송으로 오픈해서 한다. 이런 전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네. 근데 굳이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법안 심사 소위 장면을 오픈해서 네. 생방송으로 다 보여주자 네. 해놓고 네. 전체 법안 심사 소위에서 법안과 관련된 얘기는 정말 아주 일부만 하도록 하고 전부 다 좀 이념 논쟁. 요걸 가지고 전희경 의원이 주로 이제 얘기한 건데 자유 시장 경제란 뭐냐.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뭐냐.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뭐냐. 뭐 이런 논쟁들을 저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이번 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립이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경비를 교육 목적으로 쓰되 예. 그 안 유치원들이 쓰면 처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지금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음식값 받았다고 음식 받는데 안 쓰고 딴 데 쓰면 처벌. 음식값이 그게 교비예요. 음식값하고 교비는 구분해야지 우리가. 개인들 간에 아니, 개인들 그러니까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거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교비로 경우에는 불신하고 해야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한테 떠넘기지 마시라고. 자, 이렇게 떠넘기다니요. 서로 어떻게 왜 말씀하시면 떠넘기는 겁니까? 서로 저 얘기를 막 들으면서 내가 화를 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빌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민주당이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한다라고 공격할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근데 그 공격도 말이 안 되는 그게 게. 설득이 되나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아주 보수적인 분들도 세금 갖다 쓰는데 감사받아야지 여기 다 동의하시거든요. 네. 어르신들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80% 가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지지율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신뢰예요. 회계 투명성이에요. 그거를 서로 확인하지 못하면 야, 너 얼마 있어? 내가 10,000원 정도 있고 장사는 이만큼 돼. 그러면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 감옥 보내는 거거든요. 분식회계 감옥 보내고. 그런데 그거를 깨끗하게 하자고 했더니 마치 이것이 무슨 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어긋난다고. 어지럽히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저도 납득이 안 가고 그렇다고 이 유치원 단체들이 정말로 이념 단체여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여기 편에 서야지.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아니잖아. 제가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한유총에서도 사유재산을 보호해 달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곽상도 의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다른 게 아니라 한유총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세출항목에서의 잠깐. 기여금 그 자꾸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유청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요구해요. 하는 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런저런 여기저기 의견이나 이런 걸 다 듣고서 만들어. 세출항목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뭐라고 안 하시면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민감하게 지금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왜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지난번에 본인이 언론에서 가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 고발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그건 그거고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자기들이 좀 홍문정 의원이 교육위원이 사학재단 운영하시는 분이면서도 교육위원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한유총하고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가서 우리는 니네 편이다. 우리가 니네를 대변할게 해서 박수 엄청 받고 네. 그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한유총하고 얘기 비슷하게 그 주장들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랑 한유총이랑 엮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는 거죠. 지금 한유총하고 같이 엮이면 별로다. 네. 재미없다. 그렇죠. 이건 아시는 거는 같아요. 왜 그 표를 들고 있을까?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의도의 관점에서 좀 풀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아들 100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2죠. 엄마, 아빠. 200명 정도를 한 해에 관계를 맺어요. 그 중에 한 30%는 매일 만나요. 애를 데려다 주면서.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론은 이렇지만 이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두면 네. 1년 반 정도 있다가 총선이 있을 텐데 그때는 학부모가 아니라 결국 이들의 힘으로 내가 그럼요. 덕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거는 흩어져 있으니까. 그 계산이 작동한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데. 유치원 원장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동네에서 유치원 원장님 제가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면서 봤는데 자랑하려고. 근데 지금 2만 명 넘었답니다. 네. 아침에는 3,000명 돌파 축하 이렇게 붙어 있다가 잽싸게 바꿨고 지금은 2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내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당일날 안 듣고 다음날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예. 저 할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한 해에 한 30명 정도만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뭐 그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좋은 관계 맺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한 10년쯤 했으면 1,000명, 한 뭐 2,000명 정도가 관계가 맺어지고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친한 사람들, 누구 엄마? 한번 알 수 있는 그 엄마들한테 이번에 내가 그 우리 김어준이라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이번에 선거에 나온대. 근데 좀 도와줘.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원장님이 도와달라는데 뭐. 아니 뭐 원장 언니가 도와달라는데 뭐. 이러면서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원 가입이 뭐가 중요하냐면 본선에서의 경쟁은 모르지만 당내 경선, 민주당, 자유한국당 내 당내 경선은 무조건 거의 하거든요. 요즘은. 한 원장님이 한 30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는 이거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 찍어라고 전화하거나 문자 보냈을 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원장님들이 한 지역구에 25명에서 30명 있다니까요. 적어도.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간이 쫀득쫀득해지는 숫자예요. 그 원장님 한 분하고도 안 좋은 관계, 불편한 관계 맺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집단하고 안 좋은 관계,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이유 아니면 나도 납득이 안 가요. 그거일 가능성이 높네요. 실제로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100번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광팔잖아요, 지금. 박용진 훌륭한 일 해서 정의로운 의원이야. 이렇게 잘못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TV에도 맨날 나가고 어쨌든 박용진 3법 이래갖고 박용진 이름은 들었는데 예를 들면 강서구에 있는 그 유치원 연합회 원장님들이 쫓아와서 울고불고 얘기하고 박용진 좀 말려달라고 그러고 너 박용진하고 친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거 막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하소연하면서 우리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면 힘들고 이 뒷감당을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현재. 실제 벌어진 일입니까? 실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두천에 이거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나왔는데 뭐. 모 의원님이 동두천에 뭐. 동두천을 말하지 말아야지. 저한테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운동하는 데서. 박 의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그래서 왜요? 네. 유치원 원장님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전방위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그러는가 힘들게 괴롭히셨대. 괴롭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자네를 좀 말려달래더라고 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더니 나 걔랑 안 친해.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서는 반대로 이번에 도와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이게 사유재산의 문제로 왜곡해놨어요. 이거 무슨 사유재산의 문제예요 이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온 법안도 보면 사유재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원비로 낸 돈, 그 돈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거기만 따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따로 해결하자는 거죠. 네, 회계를 두 가지로 두 개로 나누자는 겁니다. 네.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돈은 그거는 따로 관리해서 잘못 쓰면 처벌하는데 엄마 아빠가 내는 원비는 그거는 처벌하는 조항이 굳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또 뭐 사유재산과 또 관련이 있고 자유시장 경제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자신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그 보면 논리는 한대총 쪽에서 제공했겠죠. 그랬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갖다 주는 돈도 교비예요, 교비.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을 위해서 써야만 되는 교비이지 거기서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보험료 내고 집세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 회계와 학교 회계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섞으면 목적 외로 쓰는 거니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통과 안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법사위도 가야 돼요 또. 법사위도 법사위원장이 유명한 양반 아닙니까? 판사 출신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법으로 안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는 일단 회계는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처벌은 못 하는 거죠. 법을 바꿔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보조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건 하지 말고. 그거는 반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걸어놨어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금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목적 외에 쓰게 되면 그거 자체로 횡령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에다가 그 교비를 목적외로 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넣어놨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둘로 나눠서 네. 굳이 처벌을 하지 않는 그 분야를 또 만드는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주는 돈은 그 원장들 쓰게 좀 두지 왜 이래 이 사람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규모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한 유치원 운영의 60에서 40% 정도는 그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가 내는 원비. 건데 인마이 포켓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원장님들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거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내는 돈 그거 내 돈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내가 건들지 마. 왜? 이때까지 그렇게 잘 써왔거든. 그래서 자기들의 그 돈 씀씀이를 들여다보고 규제를 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돈이니까. 맞습니다. 머릿속에 내 돈이야 내 돈 그냥. 홍문정 의원이 개최한 토론에서 무슨 자유경제원 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나와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아니 명품백 좀 사면 그게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던 원장님들이 맞아요 이러면서 박수를 쫙 치더라고요.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교육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 분야에서 내가 그냥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럼 나 이 장사 안 할래. 그런 이렇게 거지. 얘기하시는 그런 거예요. 거지. 퇴원할래.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그런 거고요. 거죠, 지금. 법으로 원장님들의 월급을 제한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봉 2억을 가져가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요. 자기들이 연봉을 자기가 책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연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네, 세금도 많이 내니까 네, 그게 또 싫은 분들은 그렇죠. 그냥 유치원 원비에서 막걸리도 사서 드시고 홍어회도 사서 드시기도 하고 그냥 가족의 가계부를 거기서 같이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가족이 5억을 가져갔어요. 월급으로. 기본적으로 이 돈은 그냥 내 돈인 거예요. 이거는 교육 사업에 쓰여지도록 들어온 돈이고 그래서 내가 세금 혜택도 받고 각종 혜택도 받고 정부 지원금도 받는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이거 내 수준에 들어왔는데 내 돈이지. 이거 왜 자꾸 어떻게 쓸지 지들이 감시해?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냥 딱 그 수준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편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자유한국당의 법안도 그거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쓰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원장님? 하고 처벌은 못 하지만 돈은 다시 이제 토해놔야 되거든요. 부끄러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예 법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시고 빨리 가세요 이제. 정치인들은 네. 방금 말씀드렸죠. 표를 무서워해요. 탄핵으로 확 기울었던 게 촛불 집회가 그때가 4차인가 5차인가 때 확 기울었었어요. 저도 그때 광화문 현장에 있었는데 막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종로에서부터 그때부터 확 기울었었어요. 맞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그 민심을 따라가요, 국회가. 그래서 탄핵 찬성률이 여론조사가 78%인데 국회에 탄핵 투표에서도 찬성률이 78%가 딱 나왔어요. 묘한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원장들은 갈수록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엄마들만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루는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이순신 장군 사이에 세종대왕 사이 광화문에서 10,000명이 집회하는 날 그 엄마들은 5명 나왔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엄마들이 뭐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가만 안 둬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진짜 달라질 텐데. 제가 저는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근데 자유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의원실에 그분들에게 그 유치원 원장들 믿고 그러나 본데 전화하는 것도 힘이 있죠. 예, 유치원 원장들 믿고 그러나 본데 예. 표는 내가 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전화하고 SNS나 거기 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들이 쫄지 말아야 되거든. 학부모들이 표를 들어주고 계속 버텨줘야 돼. 그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의원님 집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줘야 돼요. 점심 때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셔야 돼. 그거를 박영진 TV나 이런 데 계속 알려주셔야 돼. 이렇게 좀 동참해다오. 용진 TV. 예. 아직은 용진 TV. 저희 법안심사 소위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세 분이 들어오세요. 김현아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그리고 전희경 의원님입니다. 전희경. 그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의원님. 최근에 들어오셨어요. 최근에 바른미래당도 연락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생이 많으신데 통과시켜 주라. 마음대로 돈 가져가기에는 그거 법으로 어떻게 그걸 열어주면 되겠냐라는 정도의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거나 혹은 그분들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댓글을 계속 해주시면 그분들도 신경을 써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의사 전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분, 되게 키를 쥐고 있는 분. 이제 12월 12일이면 임기 끝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근데 이 김성태 원내대표도 키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 학부모가 잘 버텨줘야 되고 이럴 때 불안하게 시작하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의원님한테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저 의원님이 그런 건 법안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유치원 문 닫는다고 그런다고 막 화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벌써 가끔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답답하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오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버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그냥 문자 한번 하거나 전화 한번 해주거나 의사표현을 그쪽 페이스북에 가서 한번 해주거나 예. 그거 하나하나가 모이잖아요. 엄청난 압박이에요. 정신한테는.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분도 자기 논리 체계와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의 엄마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화를 요청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부담 느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이잖아요. 예, 강서인가요? 그러니까 강서의 엄마들이 움직이면 그분은 약간 걱정이죠. 아니 전화해서 영등포 사는데 강서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왜 그 강서에 있는 사람만 해?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영원히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리한 싸움에서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겨? 절대 못 이겨요. 유치원 원장들은 이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더 강화시킬 거예요 아마. 더 로비도 강화시키고. 이번에 그 법안이 약간 수정된다 하더라도 이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끝까지 관철시켜야지
절대 안 돼요. 물러서면.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훈 의원이 낸 안이 있어요. 박용진, 너는 박용진 3법에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거 그거 포기해라. 대신 자유한국당 니네는 회계를 둘로 쪼개는 거 포기해라. 이걸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처벌은 그러면 처벌은 그대로. 처벌은 처벌은 되고. 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 게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기 검사에서 위해서였거든요. 처벌하기 위한 예, 거니까 예. 처벌 조항이 살아있으면 해볼 만한 생각해 볼 저는 만하죠. 해볼 만한 네. 제안이라고 보고 돈의 성격을 바꾸려 하는 이유 자체가 처벌이었으니까. 정확하게. 예. 그러면 저는 그건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자, 이런 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거는 그냥 유튜브에 가서 한마디 쓰면 돼. 구독하고. 그걸로 해 좋아서. 그게 아니고 이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돼. 맞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예. 아니 좀 도와주십시오. 예.